가성비는 확실히 현 시점에서 아이폰 14 프로가 15보다는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4 프로가 더 가성비라고 얘기하는 아이폰 15 대 아이폰 14 프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런 얘기 함부로 했다가는 욕을 한 바가지로 먹는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14 프로와 비교해볼 때 뭐가 더 이득일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에어팟 프로 2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죠. 외관보다는 디스플레이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아이폰 15가 드디어 노치를 버리고 다이나믹 아일랜드 폼팩터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아이폰 XR 이후로 6년 만에 일반에도 드디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탑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화면 밝기도 14 프로, 15 프로와 똑같이 최대 2000니트까지 올라가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아이폰 15를 구매하고 싶지만 전작 아이폰 14 프로와 자세히 비교를 해보면 아쉬운 점들이 좀 있죠. 가장 첫 번째로 120Hz 프로모션의 부재인데 요즘 삼성 보급형도 90Hz는커녕 120Hz도 속속 적용하고 있지만 아이폰 15는 125만원인데도 여전히 60Hz를 탑재했는데 개인적으로 아이폰 15의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14 프로는 AOD까지 지원하면서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시간이라든지 간단 알림들도 볼 수가 있죠. 여기 iOS 17에서 새로 나온 스탠바이 모드도 지원하게 되는데 이거 무선 충전을 세로로 세팅을 하면 뭔가 확장된 AOD 알림 형태로 계속 띄워주는데 이게 생각보다 볼만하고 스탠드형 충전기를 구매하고 싶게 만드는데 문제는 14 프로는 24시간 계속 켜주지만 아이폰 15는 잠깐 터치를 해야지만 쓸 수가 있는 차이가 있어서 아쉬운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아이폰 15에는 없지만 아이폰 14 프로는 120Hz의 AOD 그리고 스탠바이 모드를 맘껏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라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아이폰 15의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48메가픽셀 렌즈를 탑재하면서 드디어 일반에도 소프트웨어 줌이긴 하지만 무손실 2배 줌을 지원하면서 카메라 뷰파인더에서 0.5배 줌과 1배 줌, 2배 줌 이렇게 트리플 줌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반의 가장 아쉬운 점이었는데 이번에 개선이 되니까 숨이 좀 트이는 느낌? 그런데 아이폰 14 프로는 1년이 지난 스마트폰이지만 망원 렌즈가 적용되면서 0.5배, 1배, 2배, 3배 이렇게 4가지 줌을 지원합니다. 3배 줌 쓸만하나 싶지만 풍경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줌이라 볼 수 있고 아이폰 15에는 지원하지 않는 접사 촬영이 14 프로에 지원을 합니다. 접사 모드 쓸 일이 있나 싶지만 아주 간혹 가까이서 찍어야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애플 이벤트에 나오지 않은 정보인데 아이폰 15는 1세대 센서 시프트 OIS 보정이지만 14 프로는 전작임에도 2세대 센서 시프트 OIS가 적용되면서 스펙상 14 프로 쪽이 동영상이 좀 더 안정적이게 찍힙니다. 그리고 14 프로만 프로레스 촬영도 지원하긴 한데 솔직히 프로레스를 쓰시는 분들은 극히 일부분이긴 해서 아무튼 14 프로가 3배 줌도 지원하고 센서 시프트도 2세대 적용에 접사 모드도 지원하면서 14 프로가 스펙상 좀 더 좋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칩셋 및 성능인데 스마트폰 구매 요소 중에서 디자인 다음으로 성능을 가장 많이 보시죠. 칩셋은 아시다시피 모두 다 A16 4나노 공정 칩셋에 램은 6기가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아마 아이폰 15와 아이폰 14 프로 똑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예정이에요. 긱벤치 6 벤치마크로 보면 싱글은 2500점대, 멀티코어는 6400점대로 최근에 플립5와 비교를 해보면 싱글은 20% 정도 높고 멀티코어는 50% 정도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둘 다 현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다 해도 최소 못해도 3년간은 배터리만 중간에 갈아준다면 문제없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번째는 자잘한 스펙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선 무게부터 보면 아이폰 14 프로는 6.1인치 크기 다소 무거운 206g에 비해 아이폰 15는 30g 이상 가벼운 171g으로 요즘 같은 시국에 상당히 가벼운 편이라 볼 수 있는 무게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제품 폼팩터도 보면 아이폰 14 프로는 아무래도 12 시리즈부터 이어져온 90도 각진 프레임이지만 아이폰 15는 이번에 새로 바뀐 엣지가 둥근 형태라 나중돼서 보면 14 프로가 좀 더 구형 느낌이 많이 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액션 버튼 이런 건 14 프로, 아이폰 15 둘 다 탑재가 되지 않았고 충전 포트도 아이폰 15는 C타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선 전송 속도는 둘 다 동일한 USB2 방식이라 C타입으로 바뀌었다라고 요약하겠습니다. 배터리 부분도 스펙상 14 프로가 좀 더 오래 간다고 하는데 아마 120Hz로 사용하면 전작과 마찬가지로 아이폰 15 쪽이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선 충전은 C2 방식의 새로운 무선 충전 규격이 아이폰 15에 적용이 되었는데 이건
C2 지원 기기에서 충전 시 기존 맥세이프 충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15W 충전을 지원합니다. 아무튼 짜잘한 스펙은 아이폰 15 쪽이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가격인데 우선 14 Pro는 단종이 되긴 했지만 출고가가 155만원부터 시작을 했고 일반 아이폰 15는 125만원부터로 가격 면에서는 무조건 아이폰 15가 유리해 보이죠. 그런데 14 Pro는 현재 구형 모델이다 보니 155만원보다는 무조건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촬영일 기준 9월 15일 현재 아이폰 14 Pro는 132만원 정도의 구입이 가능한데 아마 한 달 뒤에는 무조건 이것보다 좀 더 빠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120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이폰 15는 아마 카드 할인이 들어가면 110만원 중후반대로 구입이 가능할 것 같네요. 자급제 기준 가격 면에서는 아이폰 15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통신사 쪽도 보면 아이폰 14 Pro는 단종이 됐기 때문에 속된 말로 재고떨이에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LG U+부터 공시지원금을 최대로 올려버렸더라고요.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이번 영상에 협찬을 주신 네이버 성지 카페 좌표동맹을 통해 시세를 확인해보면 지금 14 Pro가 40만원 내외로 형성되어 있는데 LG U+ 번호 이동은 19만원대로 형성되어 있네요. 아마 당분간 아이폰 15는 공시지원금이 매우 적을 예정이라 통신사를 통해 구매한다면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크게 벌어질 것 같은데 통신사 기준 아이폰 15보다는 14 Pro가 현저히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게 구매할 수 있는 시기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만약 아이폰 14 Pro를 지금 시점에서 구입하신다면 공시지원금을 받고 사는 것을 추천드리고 아이폰 15는 선택 약정으로 개통하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참고로 네이버 카페 좌표동맹은 판매가 아니라 성지 시세 공유 목적의 정보성 카페이고 시세표는 2년 약정에 6개월 고가요금제 기준이다 보니 평상시 고가요금제 위주로 쓰시는 분들이라면 14 Pro는 지금 시점에서 매우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한번 참고해보세요. 이렇게 아이폰 14 Pro 대 아이폰 15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스펙상 아이폰 14 Pro가 좀 더 우위를 점하는 게 많고 실사용 시 가장 크게 체감이 되는 120Hz 주사율은 14 Pro에만 지원하다 보니 구형폰이긴 하다 120Hz를 좀 더 중요시하고 굳이 새 제품을 살 필요가 없다 하시면 14 Pro가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스펙보다는 새로운 것 신제품을 써보고 싶다 하면 아이폰 15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성비는 확실히 현 시점에서 아이폰 14 Pro가 15보다는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에어팟 프로2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